인간관계론 4조 김지영, 김지희, 구수연, 김남기, 백지민, 현희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할이론, 교류분석 이론 사례, 두 번째로는 사회교란 이론,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례,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과정 요소로 본 갈등 사례, 네 번째는 대인 신념, 성격 장애로 인한 갈등 사례, 다섯 번째로는 의사표현 부재에 따른 갈등 사례, 여섯 번째로는 사회교란 이론 갈등 사례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역할 이론 갈등 사례는 최근에 알바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다른 한 명과 같이 총 두 명이서 알바를 하는데 상대방의 친구가 놀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달 주문과 매장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가하지 않았고 곧 마감 작업을 해야 하는 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빠르게 시작하길 원했지만 상대방은 대화하며 업무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3분 이상 지속되자 같이 알바하는 친구에게 지금 배달 주문이 들어왔으니 대화를 마무리하고 배달 주문이 들어온 곳을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배달 주문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하고 바로 업무에 집중해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갈등이 해결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분석 이론 갈등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때 체육 시간에 수업이 끝난 뒤 반 친구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피구 게임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짜증을 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을 밟으면 아웃이라고 사전에 정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웃되기 싫어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아 그 친구와 반 전체가 갈등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유로운 아동 자아가 강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감정적이지 않아서 체육 시간 전에 있는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해봤더니 자신이 피구 게임을 좋아하는데 계속 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짜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왕 피구 게임으로 바꿔서 그 친구에게 여왕의 직책을 부여해 모두가 여왕을 지키도록 하니 반 전체가 짜증내지 않고 재미있게 게임을 해서 갈등이 해결되었었습니다. 먼저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고등학생 때 같이 등하교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교를 하다 보면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닌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알바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등 다른 곳을 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여 늘 같이 가주었고, 이후 제가 하굣길에 잠깐 어디 좀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바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제 부탁을 항상 거절하곤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해도 똑같이 거절을 하여 갈등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학교가 끝나고 친구와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나는 항상 하굣길에 어딜 가든 같이 가주었는데 너는 내가 어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면 늘 거절해서 서운했다고 얘기하였고, 추가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다 거절하지 않아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친구가 자신이 미안했다고 사과하였고, 친구 관계에서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고등학생 때 부모님께 한 주 일정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물어보시곤 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저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고, 이후부터는 부모님께서 일정에 대해 물어보실 때마다 표정과 고갯짓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부모님은 제대로 대답을 못 들어 답답해하셨고, 저는 기억을 못 해주시는 부모님께 답답함을 느껴 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분이 태도로 드러나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을 말로써 대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부모님께 다음부턴 표정이나 제스처가 아닌 말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제가 하는 말에 경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낮고 강압적인 어투로 말씀하시며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인상 단계에서는 초반에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에서 얻었던 인상이 좋지 않았고 이것이 굳어져 부정성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빠른 판단 단계에서는 이후 인간관계를 지속하면서 변하지 않는 어투에 수업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선생님의 어투와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몸짓 표현이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해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는 수업 시간 이외에는 따로 접촉하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한 그룹에서 나이대가 어려 보이는 사람을 보고 동갑이라고 생각하여 친근하고 편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 형성 단계에서 초반에 가볍게 본 인상을 내 안에서 확정하였고, 빠른 판단 단계에서 동갑 내지는 어린 친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상대와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결과 저보다 5살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 정했던 평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오해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준 상대를 좋게 생각하여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아이디어 발표를 하던 중 어떤 팀원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프로젝트 기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프로젝트 팀 내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팀원들도 그 친구의 능력과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는 계속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대인 신념을 갖고 행동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낮아지는 자존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그 친구의 부정적인 대인 신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며 용기를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친구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실제로도 그 능력과 아이디어의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을 인정해주며 자존감을 점점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팀원 전체가 그 친구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노력한 결과 저희는 만족스러운 팀 프로젝트 완성과 함께 그 친구의 자존감 또한 회복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같이 학교 생활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도 상당히 가깝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같이 지냈고 또한 같이 행동했기에 저도 그 친구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경우 저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가 있어야 의견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고 이러한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 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심해져 자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독 저에게 의존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저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친구는 이를 이해해 주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조금씩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갔고 또한 같이 전문가인 이클래스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 이런 의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청의 부재에 따른 갈등과 의사표현의 부재에 따른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 그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거나 PC방을 가기도 하며 여러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고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친구의 고민에 진심으로 걱정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도 다른 고민이 생겨 그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했지만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친구의 태도 때문에 저 역시 친구의 고민을 대충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갈등 이후로 약 1개월간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 제가 먼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난 항상 너의 고민들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했지만 내 고민을 말했을 때 넌 내 고민에 대해 경청하지 않고 너무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서운하다고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자신 또한 저의 고민에 대해 집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하며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표현의 부재에 따른 갈등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 수학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다니던 학원이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 저는 학원을 대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꾸중을 하셔서 갈등 상황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하셔서 잔소리를 하시고 저는 이에 반항심이 생겨 더욱 학원을 대충 다니던 중 제가 부모님께 진지하게 학원을 다니기보단 오히려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저는 학원을 그만두었고 제 시간을 확보하여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 상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몇 명이 맡은 역할을 해오지 않아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으로는 주어진 시간에 맡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던 이유를 자세히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날 조원끼리 만나서 맡은 역할을 못한 이유를 물어보고 감정적으로 대화했던 것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과 시간을 다시 배정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입시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으로는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였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입시의 방향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갈등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진님의 소감입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는 매우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론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관계에는 의사소통의 유형이나 인간관계의 과정,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학습들을 통해서 과거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이나 말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팀플을 하면서 다른 조원들과 서로 있었던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지영님의 소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와 그 사람 간의 성격, 성향 등이 맞지 않아서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성격과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서로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배웠던 이론을 참고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원들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남김님의 소감입니다. 평소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과 발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수많은 상호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인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며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이론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에 비효율적인 해결 방향을 사용하였었지만 앞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배웠던 이론을 참고하여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세현님의 소감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깊게 여겨볼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내가 평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인간관계 사례에 대해 정확한 이론을 알게 되고 용어를 배우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하면서 나의 사례와 이론을 엮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과거의 나 자신과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희진님의 소감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자신이 추측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화로 상호작용이 되면 심한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은님의 소감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 인간관계란 그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를 잘 몰랐었는데 인간관계론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있었던 갈등 상황에서의 발생 이유를 찾아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좋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갈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자료 준비로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전보다 성숙하고 지혜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